자, 이제 4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낙과 피해 조사가 끝나고 이제 착과 피해 조사가 나와요. 할만하시죠? 재밌죠? 재미없어요? 뭐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강을 해야 실강을 오면 이제 좀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면요. 자, 이제 적과가 되었습니다. 적과 후에 이제 칠종제 중에서 태풍, 강풍, 그다음에 지진, 집중호우, 화재, 그다음에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서 요 육종제로 인한 낙과. 자, 육종제로 인한 이제 낙과 피해 조사를 받고요. 이제는 이제 착과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밑에 세 가지죠. 우박하고 일소하고 가을 동상에 세 가지가 이제 달려 있는 과실, 착과되어 있는 과실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를 이제 우박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비 맞으면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요. 일소는 폭염에 의해서 데어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고, 가을 동상에는 추워서 이제 달려 있는 과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착과 피해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번의 조사 대상을 보게 되면 적과 종료 이후, 다시 말해서 적과 후, 적과가 된 다음에 대상제로 사고가 접수된 과순입니다. 또는 이제 적과 종료 이전, 적과 전에 우박 피해 입은 과순입니다. 요 얘기도 한번 설명했죠. 우박 피해는 적과 전에 종합에 가입했던 오종 환자에 가입했던 그 상처가 어릴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컸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확하기 직전에 착과 피해를 조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제가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 되고요. 언제 조사를 하냐면 조사 시기는 착과 피해 달려있는 과실이라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하는데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수확을 하기 전에 만약에 대상재해가 발생을 하면, 수확하기 전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계약자는 수확하기 최소 10일 전에 보험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면 수확하기 전날 최초 수확 1일 전까지 이 착과 피해 조사를 마친다는 겁니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 시에 따거나 수확하는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가로 안에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한다, 이런 말을 왜 집어넣냐면, 만약에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걸 보고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착과 피해 조사는요 따서 하거든요. 따가지고 해요. 그래서 따가지고 조사를 끝낸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그 계약자가 잠깐만요, 이거 다 딴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고 가져가요. 계산하고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럴까 봐가지고 그건 전부 다 계약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아예 그걸 이제 딱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조사 방법은 먼저 이제 오른쪽으로 봐서 이제 조사 방법은요, 첫 번째, 착과 피해 조사는 달려 있는 과실, 착과된 과실에 의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건데, 언제 하느냐면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과일이 큰 상태, 수확이 바로 얼마 전쯤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흉터 입은 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표 품종으로 할 수도 있고요, 품종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 품종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한데, 대표 품종이라는 것은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했을 때 기준으로 60% 이상 품종을 우리는 대표 품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적과한 다음에 착과 수를 조사를 했더니 이 두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후지에 달려있는 착과 수가 만약에 2만 개였습니다. 착과수 해보니까. 그런데 이 홍로에 달려있는 게 예를 들면 6만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로가 대표 품종이냐? 대표 품종이 아니에요. 네? 총 적과후 착과 수가 8만 개니까 8만 분의 홍로가 6만이잖아. 그럼 몇 퍼센트예요? 75%예요. 그러면 이때는 홍로가 바로 대표 품종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홍로가 만약에 뭐 4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6만 5천 분의 4만 5천입니다. 몇 퍼센트예요? 56%. 그럼 이때는 홍로는 대표 품종이 아닌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대표 품종은 적과후 착과수의 60% 이상 될 때 이걸 우리가 대표 품종이라는 겁니다. 60% 안 되면 대표 품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왔었는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차가 피해 조사를 대표 품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75%에 해당되는 홍로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해가지고 후지에는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대표 품종으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일단 밑에 있습니다. 5번에 가보면 가로 5번에 가보면 가로 5번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만약에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그 품종별 피해 상태에 따라서 대표 품종의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홍로에도 그대로 후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 품종을 했다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가로 2번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차가 피해 조사를 하는데 차가 피해 조사를 할 때는요. 달려있는 과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달려있는 개수 착과수부터 확인해야 돼요. 몇 개 달려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적과후 착과 조사와의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때 적과후 착과수 만약에 직고 착과수가 이때 만약에요. 이때 한 품종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5만 개였다. 자, 그런데 우박이나 일소나 가을 동상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착과 피해 조사를 할 때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는데 이때 착과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착과수 조사하는 거하고 적과후 착과 조사는 이 조사하고 이 조사는 다른 조사다라는 거죠. 이름만 똑같은 착과 조사지 전혀 다른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조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과후 착과 조사를 6월 예를 들면 6월 20일 했는데 6월 20일인데 갑자기 이 더위가 빨리 와가지고요. 6월 23일에 이 일소 피해를 입어가지고 착화 피해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기간이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 3일 동안에 뭐 더 떨어진 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없으면 똑같은 조사를 또 할 필요 없으니까 이때는 요때의 착과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로 2번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전에 실시한 적과 착과 조사의 착과수하고 금차 이번에 조사할 때 착과 피해 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다. 더 이상 떨어진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이후에 한 2, 3일 동안에 떨어진 게 없으면 똑같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착과수 조사할 필요 없이 세볼 필요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 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아니면 이때 착과 피해 조사 나가서 또 착과수를 또 세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6월이었고 이 피해가 났을 때가 우박이나 일소 가을 동상에 피해가 났을 때가 8월 5일이었다면 두 달이면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또다시 세봐야 돼. 몇 개 달려 있는지. 왜냐면 그 사이에 수확이 일어날 수도 수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생종 같은 경우 수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낙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착과수를 다 세봐야 됩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가로수 3번 착과수 확인은 똑같습니다. 실제 과수, 고사조수, 수확불량조수, 미보상조수, 수확완료수를 이걸 실제 과수 빼가지고 조사 대상 조수를 기준으로 역시 적정 표본 조수를 산정해서 이후 조사 방법은 적과후 착과 조사 방법하고 똑같다는 방식으로 센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죠? 어?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두 품종만 해보겠습니다. 또 해봐요. 그러면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후지 밀십 뭐 7년생하고 예를 들면 홍로 일반으로 해서 10년생을 키우는데 실제 일과수가 여기가 200주, 뭐 여기가 120주였습니다. 고사주 수가 여기서 10주, 여기도 10주. 그다음에 수확 불량주 수가 0주, 여기는 10주. 미보상주 수가 여기가 뭐 예를 들면 30주, 여기는 0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수확 주수, 수확이 완료된 주수가 0주면 품종별, 재방, 수령별로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겠죠. 그럼 똑같이 200주에서 40주를 빼니까 얘가 160주. 여기서 120주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100주. 그러면 이거 합치면 260주 되고, 그러면 260주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100단위에다가 표본 주수는 7을 더하면 그러면 표본 주수는 9주가 되고, 그럼 똑같이 비례해 가지고 그러면 9 곱하기 260분의 160, 얘는 9 곱하기 260분의 100. 눌러봐요. 이렇게 나와요. 위에부터. 위에 몇 개 나와요? 위에 얼마요? 5.538, 5.5가 나오면 그럼 이것은 역서 6주가 될 거고, 밑에는 260분의 100. 네? 4.5. 그럼 역시 여기도 3.8. 그래서 계산기랑 우리가 무지 친해져야 됩니다. 무지. 3.8이면 4주에서 총 10주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보면, 자, 160주에다가 6주를 골고루 배정하면 될 거고, 100주에다가 25주마다 하나씩 잡아가지고 4주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보게 되면, 그럼 예를 들어 해봤더니 해보니까 후지밀식이요, 총 6주에 달려있는 표본주 6주에 달려있는 착과 수를 다 조사를 했더니 480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몇 주가 있냐면 160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4주에 달려있는 거, 4주에 달려있는 걸 다 세봤더니 예를 들면 요것도 280개가 있습니다. 1 곱하기 이게 100, 이런 게 100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착화수가 총 몇 개예요? 그럼 위에부터 착화수 몇 개예요? 네? 17,000? 16,800, 12,800, 12,800개하고 밑에는 7,000개. 그러면 착화수 다 하면 19,800개잖아요. 15,800개. 이렇게 착과수를 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과수원에 이때 조사해 보니까 이때는 뭐 재해도 있었고요, 뭐 수확도 되는 점을 해보니까 19,80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겁니다. 표본으로 착과 조사는 항상 표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달려 있는 과실을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게 260주에 달려 있는 걸 나무마다 다 세고 앉아보면 한 군데 과수원 조사하면 그냥 며칠씩 걸릴 수, 2, 3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니까 표본 주수를 뽑아가지고 표본 주수 해가지고 조사된 주수 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9,800개라는 거예요. 원래 적과한 다음에 원래 예를 들면 처음에 봄에 가입할 때는 평년 착과 수가 예를 들어서 8만 개였다고 했습니다. 8만 개였는데 5만 개를 줄였습니다. 그럼 3만 개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금이 나갔어요.
착과 감소 보험이 나갔습니다. 3만 개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기준인 거예요. 얘 기준입니다. 이미 이제 보험 처리했으니까. 얘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데 또 이후에 태풍 뭐 이런 게 쫙 불고 그다음에 그 차값이 조사해 보니까 19,800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차액 해당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또 이제 보험 쪽에서 나겠죠. 그 어쨌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산이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착과 수를 조사해 보니까 19,800개 있습니다. 자, 이 19,800개 얘 19,800개가 우박이나 일소나 가을 동상해로 피해를 볼 과실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착과 수 확인을 했고요. 이제 가로 4번으로 갔어. 자, 착과 수의 확인이 끝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9,800개가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로 100% 다 피해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피해가 있을 거고 어떤 건 피해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요 19,800개 중에서 몇 퍼센트가 피해를 입었는지 이제 차과 피해 구성률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로 4번에 자, 착과 수 확인이 끝났습니다. 19,800개로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달려 있는 과실을 이제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을 하는데요. 이때 추출한 표본 과실 수는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의 을 표본 과실로 정해가지고요. 거기 달려 있는 걸 싹 다 따는 거예요. 싹 다 따가지고 이제 피해를 그 땅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따라가지고 정상 50% 피해가 80% 피해가 100% 피해가로 구분해서 그 해당 과실의 개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과수원에 총 달려 있는 게 우박이나 일소나 가을 동상해가 발생했을 때 달려있는 과실수를 조사해 보니까 19,800개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이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과실, 이 중에서 이제 표본 과실을 추출하는데 아까 낙과에서는 낙과수의 경우에는 표본 과실이 몇 개 했어요? 낙과에서 아까 몇 개 했잖아요. 낙과 떨어진 과실 중에서는 100개 골라서 100개. 떨어진 건 100개씩이다. 100개. 오늘 한 거예요. 좀 전에. 그래서 100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9,800개가 과수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표본 과실은 품종별로 한 주, 과수원당 3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과수원에 후지하고요, 홍로하고 두 품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 과실은 몇 주에 있는 걸 따야 돼요. 품종별로 한 주, 과수원당 3주 이상이니까 총 몇 주를 따야 돼요? 3주를 따야 되는 거예요. 품종별로 한 주씩 하고, 근데 과수원 전체 기준으로 3주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총 마지노선이 3주니까 3주를 따겠죠. 3주. 다시 해봐, 다시. 그럼 후지가 있고 홍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홍옥도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품종이 4개, 품종이 네 품종입니다. 네 품종이면 착과 피해 조사할 때 표본 과실은 몇 주에 있는 걸 따야 돼요. 그죠? 4주겠죠, 4주. 각 품종별로 한 주씩 하면 4주가 되는 거니까. 자, 후지 하나 있어요. 후지 하나. 몇 주 걸 따야 돼요? 3주를 따요. 3주. 과수원당은 마지노선을 말한 겁니다. 한 주든 말든 한 품종이든 말든 3주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주꼴 이렇게 따는 겁니다. 따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보니까 자, 3주꼴 따 보니까 정상이 80개가 되고요. 자, 50% 피해 입은 게 50% 피해 입은 게 예를 들면 이게 20개가 있게 되고요. 80% 피해를 입은 게 40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0% 피해를 입은 게 예를 들면 뭐 또 20개가 있더라고요. 정상이 20, 60, 80. 정상이 120개입니다. 120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개가 아닙니다. 100개가 아니에요. 100개가 아니잖아요. 20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3주 걸 따는 거니까. 3주 달리는 거니까.
그럼 지금은 200개만 했는데 200개만 했는데 200개면 세 주에 있으니까 대충 한 주당 70개 정도 있는 꼴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딴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달려 있는 과실의 피해를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과피의 구성률을 구해. 그러면 전체 표본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200개 분의 자 피해 입은 것만 하면 정상한 할표 피해 입은 거 맞는 거니까 20개 곱하기 20개는 50% 피해, 40개는 80% 피해, 그 다음에 20개는 100%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피해 구성률이 얼마죠? 몇 개요? 31%가 피해가 나오죠. 그럼 이제 31% 피해가 났으니까 그럼 결국은 요 우박일소 가을 동상의 경우에는 자 개수를 구해보면 총 달려있는 게 19,800개인데 요게 31% 피해가 있다는 거잖아. 이게 표본을 추출해 보니까 그러면 이 착과 달려있는 것 중에서 이번 제로 과수원이 입은 피해 과실수는 몇 개 이렇게 되는 예? 6,138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번 제로 인해서 달려있는 것 중에서 6,138개가 피해를 본 거니까 요것도 이제 그 피해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금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을 보면 조사할 당시에 수확이 완료된 분량이 있거나 이미 다 수확된 게 있거나 또는 피해가 너무 경미하여 피해 구성 조사로 추가적인 수확이 감소될 게가 인정되기 어려운 너무 피해가 경미해가지고 그런 경우라면 그 품종은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이미 수확해버렸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과 피해 조사를 봤어요. 이제 우리가 과실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과실 끝났고요. 자 이제 50페이지로 갑니다. 혹시 보면 자 50페이지에 와보면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과수를 보고 있는데요. 보험은 이 자 적과전의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방식의 과수로서 사과와 배와 그다음에 단감하고 뜰번감을 보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보험에요. 이 과실 자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사과, 배, 단감, 뜰번감을 달고 있는 이 나무 자체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무 자체도. 그래서 나무는 이제 나무 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나무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제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손해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그럼 이제 나무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나가요. 그래서 이건 자동 가입이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한 다음에 나는 나무 피해 부분도 보상을 받겠다라고 특약에 가입하면 나무도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페이지에 자 나무는요 죽은 것만 피해로 옵니다. 고사만. 그래서 50페이지를 보시면 50페이지 참 위에 그림도 있네. 그 과실 분류하는 방법 판때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정상 58도 놓고 밑에 쭈르륵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령껏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판때기를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정상 50% 피해, 뭐 80% 피해 이렇게 했을 때 이다가 우리가 갖다 놓을 때 이다가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분류해 놓는 게
이게 나중에 훨씬 계산하기 빠른 거야.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이래 놓으면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세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보면 4줄, 4개, 3줄, 12개 이렇게 되잖아. 그죠? 계산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래도 한눈에 알 수 있어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이래 놓는 것보다 이래 놓으면 줄 세워 놓으면 계산 몇 개인지 파악이 딱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여자분들도 많고요. 우리 전업반은 여자분들, 남자분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전업은. 그래서 인원수가 오히려 지금 주야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남자분 수만큼 오빠는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되는데 여자분들도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악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합격률 높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손해평가를 나가게 되면 여자 평가사도 있고 남자 평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나가는 게 이제 좋아요. 여자분들끼리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한 주 이렇게 손해평가반에 대해서 나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과를 낙하수사 나가게 되면 2,000개 중에서 100개를 그 표본으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표본 조사를 하든 말든 사과를 일단 그 박스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워 와야 될까 100개를 막 주워 온다는 거예요. 담아와 100개 2,000개 중에서 100개를 골라내든지 뭐 아니면 표본으로 어쨌든 표본주 밑에 있는 걸 표본주 밑에 있는 사과들을 낙과수를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여자분들끼리 나가게 되면 그거 들고 오느라고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이랑 나오면 남자분이 주워오면 됩니다. 주우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 빨리 끝내야 다음 과수원을 빨리 가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한 과수원이라도 더 해야 그날 수당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주우면 여자 손해평가사는 딱 갖다 놓으면 이걸 분류하는 거죠. 분류 여자분이 딱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가격을 잘 아니까 이렇게 따닥 분류해가지고 피해율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각자 장점이 있으니까 여자분은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잘 분류하니까 주워다 주면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물론 남자들 잘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 장점을 활용하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자분들끼리 가게 되면 좀 힘들다. 그거 들고 오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나가면. 그래서 남자분이랑 많이 나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맞춰놔야 빨리 셀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나무 보겠습니다. 고사나무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은요. 나무도 보장받겠다라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과수원이 됩니다. 그 가입건 중에서 이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입니다. 그 나무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요. 나무는 무조건 종합위험을 보장합니다. 나무는 무조건 종합위험 보장입니다. 종합위험. 5종 한정 태아 이런 거 없고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화재로 인한 경우 다 보장하죠. 조사 시기는 언제 하냐면 수확이 완료된 후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 사이에 고사나무, 죽은 나무를 조사합니다. 나무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는 이런 건 보험 안 나갑니다. 나무는 죽어야지만 보험이 나가요. 나무는 그래서 고사한 것만 피해로 옵니다. 죽은 것만. 그래서 조사 방법은 품종별, 재배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및 미보상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옆으로 썼는데 밑으로 썼는데 옆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은 2월달에 이제 이 내품종은요 2월달에 이제 보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적과를 이제 6월 31일 이전에 다 합니다. 보통 6월 10일 전후로 해요. 그래서 적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확이 끝날 때까지가 보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확기 종료 시점, 수확이 끝날 때까지가 보장 기간인데 이때는 11월 30일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렇죠?
11월 말까지 하는 경우는 뭐 드뭅니다. 보통 11월 이전에 대부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월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11월 달까지니까 보장 기간이 보험 기간이 몇 달이에요 이게? 예? 10달? 대충 10달 주네 10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요 과실은 이렇게 되는데 나무는 보장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나무 보험 기간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을 같이 2월 달에 합니다. 2월 달에 하고요. 나무는 1년 보장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2월 가입받았으니까 1월 31일까지가 보장기간이에요. 보장기간입니다. 그러면 자 수확을 끝낼 때까지가 11월 30일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11일이니까 12월하고 1월은 과실이 없는 상태죠. 그죠? 이제 수확 다 끝냈잖아요. 끝냈습니다. 요 2달 동안은 이제 나무에 과실이 없는 상태예요. 요때 고사나무를 조사한다는 요때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는 수확이 완료된 후 과일 다 딴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까지가 이제 이 사이에 죽은 나무 고사나무 조사를 한다. 조사 시기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할 때 아까 본 것처럼 자 품종별 제방식 수령별로 실체 유화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고사주수를 나눌 때 요 이전에 수확이 완료되기 전 요 수확이 완료되기 이전에 죽은 것 이전의 고사주수와 수확이 완료된 이후에 요 시점에 혹시 죽은 게 있다면 그 고사주수를 이렇게 분류하는데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요때는요 고사주 조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뭐라고 하냐면 적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달려있는 과실에 대해서 착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무조사잖아요. 나가면 실체 유화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량주수, 미보상주수 이런 걸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고사주수가 4주가 있네. 4주가. 그러면 적과 차가 조사 나가면 어떤 조사든 나가면 나무 조사를 하니까 이때 고사주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과 피해 조사를 나가요. 낙과 피해 조사 나갔을 때도 바로 나무 조사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때 나가서 실체 유화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량주수, 미보상주수, 기수학 조사입니다. 그러면 일세도 마찬가지로 고사주수가 이러면 여기 4주가 있을 테니까 이게 2주 죽었다면 총 6주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착과 피해 조사를 할 때 요때 나무조사 아까 했어요. 좀 전에 나무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기도 했지. 이 지운 자리 있네 여기에. 그죠? 아까잖아요. 후지와 홍로도 품종할 때 표본주 몇 개 할 거냐 할 때 조사했잖아요. 이때도 고사주수 전하는 거예요. 이때 고사주수는 없어가지고 이때는 영주니까 그대로 6주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이런 각종의 조사를 할 때 이럴 때 죽은 걸로 파악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수확 완료 이후의 고사주수는요 이 기간에 죽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기간에 죽었는데 그때 실수로 파악이 안 됐다가 뒤늦게 이때 파악됐거나 그런 게 바로 이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다. 그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자,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적과 후 착과 조사할 때, 착과 피해 조사할 때, 낙과 피해 조사할 때 다 나무 조사를 하니까 이 보호사하는 죄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나무 주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보호사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 중에서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누락되어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 주수를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죽긴 죽었는데 가로 2번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남편이 전기톱으로 썰어버렸거나 이렇게 해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고사나무에 쓰인 건 미보상주수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제 이 이후에 수학 완료 고사나무 조사를 언제 한다고 하냐면 요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이 완료된 요 시점에 이제 고사나무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가 볼까요? 나가기 전에 이 계약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혹시 우리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차가피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나무 죽은 거 있나요? 이렇게 전화 가지고 그 이후 나무 죽은 거 없어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 안 나갑니다. 그때까지 계산한 걸로 끝냅니다. 이렇게 하고 안 가도 된다는 거. 그게 가로 3번입니다. 수학 완료 후에는 고사나무가 없으면 계약자에게 유선 확인, 유선 전화한다는 얘기예요. 전화. 그래서 수학이 완료된 이후에 그 이후에 죽은 나무가 없으면 계약자의 유선 확인,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요. 고사나무 조사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조사한 이후에 뭐 나무 죽은 거 없으시죠?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그럼 조사 안 나갑니다. 그 전까지 죽은 걸로 계산해서 보험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사 나무 보험금은 간단하니까 봐버리면 그럼 나무는요. 나무 손해보험 부당태업했을 때 이때 나무 손해보험금은 나무 손해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건 간단합니다. 나무는 간단하니까 봐버리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입니다. 나무손해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이에요. 이때 이 피해율은 과손 전체의 실제 결과 주수에 대비시켰을 때 죽은 나무, 고사한 나무 수가 이게 이렇게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고사 주수는 당연히 수학이 완료되기 전에 고사한 나무 수 플러스 수학이 완료된 이후의 고사 나무수, 그러니까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실제 결과 주수가 예를 들면 그 300주입니다. 300주에. 그 다음에 고사주 수가 예를 들면 그 고사주 수가 예를 들면 고사주가 30주다 하고요. 죽긴 죽었는데 전기톱으로 썰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요, 차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정해요. 보험 가입할 때. 그 왜 우리가 그 병원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몇천 원 내죠. 몇천 원 달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일정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는 우리 앞으로 공부할 모든 나무 손해보험금이 다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든 나무 손해, 앞으로 할 모든 뭐 자두나무든 뭐 무슨 나무든 뭐 모든 나무 손해보험금 똑같습니다. 차기 부담 비율은 5%입니다. 5% 피해율의 피해보험금 중에 5%는 무조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무손해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왜냐면 이제 요 경우 사과배 당하면 떨어가면요 나무 한 주당 보통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한 주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주면 300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맞죠? 그 보험 가입 금액이 보통 한 주당 10만 원씩 계산합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3천만 원에 나무보험금 들었을 때요. 실제가 300주인데 고사 30주입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피해율을 구하면 피해율은 실제가 300주분에 고사주 수가 30주니까 피해율은 10%가 되잖아요.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 3천만 원
보험가액은 3천만 원 곱하기 자 피율이 10%니까 0.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은 5%니까 0.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요? 150만 원이죠?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계산할 때 우리 탁상 계산기는요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곱해주면 좋아요. 순서를 곱하기니까 순서 바꿔도 되지만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곱해버리면 돼요. 바로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탁상 계산기 할 때. 그러면 보험금이 나무 보험금이 15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어떤 나무든 다 차기 부담 비율이 다 5%입니다. 5%.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보험 나무는 앞으로 농작물 재보험에서 모든 나무가 다 보험금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모든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51페이지부터 보험금 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및 가축 재보험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품목이 있으면 이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크게 각 품목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 51페이지처럼 보험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모든 품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이걸 다 하게 되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11월, 12월 할 때는요 조사를 위주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거니까 이 조사를 위주로 내용 보고요. 보험금은 깊이 안 들어가고요. 가볍게 이렇게 계산한다. 아웃라인 정도 잡는 형식으로만 보험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보험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험금은 전체적인 아웃라인 정도 잡는 정도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위주로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조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공부를 모르면 손해평가사가 된 다음에도 막 일할 때도 불안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러면서 뭐 전화를 물어보고 괜히 없어 보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는 우리 일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웃라인 정도 10월 달에는 그래서 1월 달에 자세히 보기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보험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